모시는 학과는요. 사회교육학과, 윤리교육학과, 독일어 문학전공 이 세 분 학과를 모시고 한번 이분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달란트를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각각의 자기소개와 학과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기 멀리 부산에서 오신 우리 독일어 전공 하신 분들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유럽문화학부 독일어 문학 전공에 재학 중인 신정민이라고 합니다. 독일어 문학 전공은 이름 그대로 독일어와 독일 사회, 독일 문화 등을 배우는 학과입니다. 독일어를 몰라도 기초부터 심화까지 실력을 성장시킬 수 있고 문학을 통해서 현재 사회 문제에 접근하는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 됩니다.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특이하게 유럽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도 함께 다루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보통 서양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미국 같은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라 사회민주주의 국가의 이념을 지닌 새로운 국가를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재밌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서 유명하신 김누리 교수님이 맞아요.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자주 보시나요? 작년에는 자주 봤는데 올해는 그냥 길 가다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요. 아, 네.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이 물어보라 그랬어요. 김누리 교수님 자주 보냐고. 네, 독일어 전공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네. 자, 다음 소개. 네, 네, 저를 너무 노려보시네요. 이렇게 고돌이 치는 방향으로.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사회교육과에 재학 중인 최정현이라고 하고요. 먼저 사회교육과는 보통 사회교사를 양성하는 데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있으며 그 경제, 사회문화, 법, 정치와 법, 일명 그 고등학교에서 일반 사회라고 불리는 그 분야에 대한 그 개념학습과 이론학습이 이루어지고 또 그런 관련 이론들을 교육학적인 이슈와도 접목을 시켜서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고 또 추가적으로 사범대학교라는 특성상 그 교직 과목을 또 수강을 하는데 또 관련한 교육적인 그런 이론들도 학습하면서 사회교사로서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과입니다. 아, 혹시 그 네. 취미 중에 하나가 힙합인가요? 저요? 네. 아닙니다. 약간 래퍼처럼. 네. 좀 긴장 좀 푸시라고. 네. 혹시 그러면 사회교육학과에서 이제 사범계열로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별도의 다른 길로 가는 친구들도 있을까요? 네,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쪽으로 좀 빠져나가는? 뭐 그냥 교육대학원으로 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뭐 대부분 뭐 비상교육이나 미래엔이라고 하는 그 출판업계 쪽으로도 많이 가시고요. 우리 상호를 막 이렇게 개방하시는 분은 처음이신데 어머, 하셔도 됩니다. 네네. 유튜브니까. 네네. 네, 그런 그런 분도 계시고 네. 아니면은 뭐 위에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로스쿨에 들어가셔서 진학을 하셔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신 분 선배님도 계시고 네. 뭐 듣기로는 네이버 이런 네. 쪽에도 가신 분도 계시고 이제 뭐 법공무원 이런 등등해서 굉장히 다양한 길을 가시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우리 친구들이 자꾸 교육학과 하면은 이제 학교로 자꾸 교사 막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이런 길도 있구나라고 안내하는 차원에서 네, 그렇게 한번 물어봤고요. 네, 다음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앞에 나왔던 성신여대에 똑같이 다니고 있는 성신여대 윤리교육과 다니고 있는 송윤지라고 합니다. 일단은 윤리교육과는 서울에 2개밖에 없어서 굉장히 희귀한데요. 그래서 저는 저희 학과를 좋아합니다. 저희는 동양 철학부터 서양 철학까지 다 배우고 앞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교직 과목도 수강하고 있습니다. 주로 중학교로 가면 도덕 교사가 되고 고등학교로 가면 생활과 윤리, 윤리원 사상, 고전과 윤리 선생님이 되는데요. 저희는 아무래도 윤리 교육과다 보니 철학과를 희망하는 학생들도 꽤 많이 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철학 쪽으로 좀 대학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철학 쪽으로 대학원 가시는 분들은 보통 윤리를 배우는데 윤리 너무 좋아 이래서 가는 편이고요. 네. 주로 그쪽으로 가는데 빠져도 교육 쪽으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네. 나한테 질문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편하시라고. 네. 아니요, 전 괜찮아요. 네. 그러면서도 저는 이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또 이어서 뜬금 질문입니다. 각자가. 네. 어떻게 보면 윤리교육학과라고 했잖아요. 많은 친구들이 윤리교육학과를 꿈꾸는 친구 중에는 그 이투스의 이지영 강사님 보고 꿈을 많이 꾸더라고요. 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윤리교육학과를 꿈꾸게 되셨는지?
저는 이거 진짜 네. 이거 진짜 도움되는 말인데 네. 제가 이제 초중고 이제 고등학교 때 계속 저를 엄청 싫어했어요. 전 제 자신을 오. 진짜 약간 가치가 없다, 살 가치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 삶의 방식을 바꾸게 된 계기가 네. 그 금욕주의 학파랑 쾌락주의 학파를 같이 배웠었어요. 오. 근데 저는 그때 엄청 꼬여 있어가지고 네. 아 끝나고 선생님이 얘네 진짜 별로라고 뭐라 하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선생님이 아 끝났어 나 이제 간다 하고 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아, 어떤 삶의 방식이든 이해할 수 있게 하는구나 윤리라는 과목은 그래서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고 제가 가치 없지 않다라고 처음 느낀 계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을 좀 저와 같은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윤리교육과가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수시 원서도 다 윤리교육과만 넣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어떠하셨길래 본인을 싫어하셨어요? 근데 그냥 크나큰 일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일단 저 좀 왕따를 많이 당했어요. 왕따를 많이 당했고 네네. 그냥 여러모로 별로 운세 좋지 않은 그 유년기였던 것 같아요. 복잡하게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자존감이 많이 내려가셨던 네 맞아요. 학창 시절이셨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가요? 네. 다음. 네. 제가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학교 때쯤부터 아마 교사의 꿈을 가지기 시작을 했었는데 네, 그때 아마 제가 본격적으로 교사의 꿈을 꾸게 된 계기로는 그 학교에서 중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 멘토와 멘티를 매칭을 시켜줬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멘토 역할을 맡았었는데 그 멘티 친구에게 뭔가 좀 모르는 것도 알려주고 하면서 그런 것들 중에서 뭔가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좀 적성이 맞다라는 걸 처음으로 느끼게 되었고 또 그리고 그 외에도 과목은 특별히 뭐 영어 교사를 꿈도 가지기도 했고 그랬었는데 사회라고 붙이게 된 계기로는 제가 사회 과목을 좋아하기도 하고 워낙 이런 정치라든지 법 이런 사회 전반에 대해서 이런 게 관심이 많아서 더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일을 좀 둘 다 두 마리 토끼 잡고자 해서 사회교육과로 오게 되었습니다. 중학생 애들을 가르치고 싶으세요? 고등학생 애들을 가르치고 싶으세요? 근데 사실 저는 둘 다 상관없어요. 네, 진짜 지금으로서는 그냥 임용고시만 붙는다면 어디든지 다 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학원 강사도 괜찮나요? 네, 가능. 네, 괜찮죠. 네. 요즘 친구들한테 중학교나 고등학교 애들한테 다들 교사가 된다라고 하면 주변의 친구를 잘 둘러보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 중학교 애들을 가르치려고 고등학교를 가르치려고 초등학교로 바꾸더라고요. 네, 도저히 자기 반 애들은 못 가르치겠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우스갯소리예요. 네, 자 다음. 저는 원래는 중국어랑 일본어 같이 동양 언어를 조금 많이 배웠는데 네. 어느 순간 다른 나라 언어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쓰는 영어 말고 다른 언어가 없을까 찾다가 독일어 한번 배워보자 이렇게 해서 독일어를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심리학이랑 철학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심리학, 철학, 사상가 보니까 다 독일인이야. 그러다 보니까 독일이라는 이 하나의 매개체를 가지고 내 시야가 이만큼이나 넓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걸 깨닫고 독일어 문학과로 진학을 결정했습니다. 혹시 독일로 이민도 생각을? 그건 아니에요. 저는 진짜 본투비 코리안이기 때문에 독일가 좋습니다. 배달의 민족 포기 못합니다. 배달의 민족. 네. 네. 매우 이렇게까지 확대해서 얘기해 주신 분은 처음인 것 같아요. 학과도 선택했고 어떠한 느낌 때문에 이렇게 또 지원했는지도 다 말씀해 주셨는데 생각했던 고등학교 때 내가 이 학과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이 대학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했었던 상상과 막상 대학 갔더니 이건 다르잖아라고 느껴졌던 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처음에 학과에 진학을 할 때 나 독일어 진짜 열심히 배워서 막 데미안 원서로 읽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네. 책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한국어로 읽어도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고 네. 독일어는 제가 재미삼아 배웠을 때랑 다르게 또 문법이 그렇게 좀 많이 복잡해서 이러면 동문과 지원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래 독일어 최고 짱. 네, 이 방송 다 듣고 계세요. 네. 독일어 재밌습니다.
독일어가 막상 더 많이 어려웠다. 네. 생각보다. 네, 그리고 또 네. 독일 하면 이미지가 너무 재미없다. 약간 딱딱한 도시 이런 느낌인데 네. 그래서 저는 교수님들도 사실 되게 딱딱하고 네. 그러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농담도 재밌게 잘해주시고 해서 수업하는 건 또 굉장히 또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를 벌리고 수습을 하시려고 하시네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네. 독일어가 그런 느낌이군요. 네. 외고 아까 나왔다고 얘기를 네, 들었- 맞아요. 외고에서 그럼 독일어 쪽을 더 전공을 배우신 했습니다. 전공을 한 거구나. 네. 지금 혹시 그러면 다른 언어도 같이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 어떤 언어를 배우고 싶으세요? 제가 일본어를 또 각 잡고 배워본 적은 없어서 네. 배우게 된다면 일본어 배우고 싶고 또 이제 유럽 언어 중에서는 프랑스 언어도 이제 독일어는 약간 딱딱하지만 네. 프랑스어는 되게 이렇게 무르르듯 유창한 면이 있어서 네. 프랑스어도 배워보고 싶습니다. 점점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은 네, 송현지님. 네. 네, 일단 저는 윤리 교육과니까 사실 네. 생활과 윤리나 윤리원 항상 생각해서 가잖아요. 네. 사실 저는 그 배우는 내용이 그렇게까지 어려울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사실 생유는 굉장히 쉬운 과목이잖아요. 네, 근데 갔더니 한 학기 동안 이만한 책을 사서 공자, 그냥 공자 말자 한 학기 배우고 다음 해는 맹자 이렇게 배우고 다음 해는 주희 막 이렇게 배우고 해서 네, 그러니까 윤리를 엄청 좋아하는 철학과 갈까 말까 고민하던 그런 친구들이 왔는데도 네. 그 전공의 난이도 깊이가 음. 생각보다 너무 깊어서 좀 허덕이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윤리 교육과가 거의 철학과에 가면 배우는 것만큼 깊다. 은근히 전공은 왜냐면 교직은 따로 배우니까 네. 그래서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재밌지만 음. 그래서 생각보다 어렵다. 생윤 생각하고 오면은 안 된다. 네, 좀 후회할 수도 있다. 생윤을 좋아하는 걸로만은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너무 깊어요 생각보다. 혹시 지금 보면은 이제 맹자, 공자 이런 거 얘기해 주셨는데 서양 쪽 윤리 관련된 분들도 만나시나요? 서양은 그 저희가 동양이라 그런가 네. 서양이 동양만큼 깊게 배우진 않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저는 동양 철학을 너무 좋아해서 네. 동양 철학 주로 들어서 서양은 잘 모르는데 네. 서양 좋아하는 친구들은 또 서양을 더 좋아합니다. 동양을 많이 좋아하면 꼰대 학과가 될 수도. 저거 약간 꼰대 심해가지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네 최정현님. 네, 일단은 좀 사회교육과라 그래서 저도 약간 저는 어느 정도 일반 그러니까 뭐 정치화법, 경제, 뭐 사회문화 등의 과목을 배울 걸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네, 근데 예상과는 크게 빗나진 않았는데 다만 좀 경제가 아무래도 좀 경제 과목 자체가 굉장히 좀 난이도가 개념 자체도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좀 되게 경제를 안 배우고 들어온 친구들은 조금 되게 많이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만약에 오고 싶다 사회교육과를 오고 싶다라면은 뭐 만약에 고등학교를 배운 적이 없다 그러면은 뭔가 수능 특강 이런 개념들 한 번은 훑어보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많이 안 보셨나요? 저요? 네. 근데 저는 그래도 고등학교 때 경제를 배운 적이 있었어가지고. 네. 사회교육학과를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경영경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수학을 또 많이 좀 배워 알아야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아닙니다. 않아요? 그냥 경제 과목이 조금 어렵다 이럴 뿐이지 네. 전혀 수학은 그냥 사칙연산 정도만 할 수 네.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이 자꾸 권장 과목을 막 찾다 보니까 경영경제는 수학을 끝까지 다 배우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가면은 또 그런 걸 배워야 되나라고 아니요. 혹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네네. 같아서 그렇게 좀 질문을 드렸고요. 사범대를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은데요. 사범대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네. 자, 엄마가 했으니까 답변 엄마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이름이 답변해 너무 주신다면. 우리 어머니인데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저 굉장히 당황했는데 네. 저는 저도 지금 당황했어요. 네. 일단은 사범대는 어쨌든 교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걸 꿈꾸는 사람들이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협동 남들과 닿는 게 중요한데 사범대에서 팀플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거기서 배우는 게 많고 네. 수업 시연도 많이 하고 하니까
거기서도 계속 배워요. 네. 그리고 졸업을 하려면 봉사활동, 그러니까 교육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데 네. 또 거기서도 배우고 4학년 때 가는 교육 실습 저는 아직 가지 않았지만 거기서 이제 교사의 꿈을 확고히 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거나 하더라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학과들은 그래도 좀 이론적으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사범대는 좀 경험적인 것들을 많이 장려하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어서 이게 이거 진짜 저한테 얘기하는 말인가요? 청취자한테 얘기하는 말이에요? 아니, 어머님한테 하는 말인가요? 아니 그게 전 그래서 진짜 사범대가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최정현님. 저도 크게 다르지 않는데 아무래도 일반 학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거의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그 졸업 요건 중에서도 굉장히 좀 챙겨야 될 게 많아요. 예를 네. 들어서 뭐 맞아요.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봉사라든지 뭐 적인성 검사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근데 뭐 심폐소생술 이런 거 하면서 당연히 살아가는데 또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배울 수가 있고 또 아무래도 이런 수업 시간이라든지 지도안을 쓰고 이런 거에 하면서 정말 교사로서의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큰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저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안 돼요. 아니, 한마디만 할게요. 싫어요. 아니에요. 준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사범대 아닌데 뭐. 아니요. 사범대는 사범대 여긴 여기대로의 매력을 좀 듣고 싶어서. 네, 먼저 하세요. 네. 그 한마디만 하려고 네. 했는데 졸업을 하면은 교원 자격증이 나온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아요. 어? 그래요? 네, 졸업만 네, 하면 다 나옵니다. 어떤 자격증이 나와요? 교원 자격증. 정교사 자격증, 네. 2급 자격증. 우리 학생들은 모르니까. 그냥 모르는 그거 애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있으면은 네. 뭐 기간제라든지 그쵸. 기간제 교사라든지 강사도 학원 할수 강사 있고. 가능하고 네. 그게 그 어떻게 보면 그냥 자격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큰 무기가 될 수 그렇죠. 있는 맞아요. 진짜 취업에 장점입니다. 도움이 되죠. 네네. 네. 자, 독일어 문학 전공만의 제일 큰 매력은 다녀보니 어떤 게 매력인가요? 이거 진짜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네,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전과하기 편합니다. 왜요? 그 독일어 전공이 이제 또 언어를 네, 중국어나 일본어에 비해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네, 본인이 다른 학과, 예를 들어 내가 경제학과에 가고 싶은데 성적이 안 된다. 네. 그러면은 독일어 문학과 지원해서 네. 독일어 열심히 해서 그다음에 경제학과 가면 됩니다. 뭐 만점 나와야지 가능한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네, 어렵네요.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막상 이렇게 대학 생활을 하는데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간다면 후배들한테 얘기하는 말이에요. 야, 이거는 좀 꼭 고등학교 때 좀 하고 와라. 내가 이걸 좀 안 했더니 좀 지금 힘들어. 이것 좀 배웠으면 좋겠어. 이것 좀 익혔으면 좋겠어라고 추천하고 싶은 고등학교 활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송현진입니다. 저는 일단 학종을 준비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이것저것 했는데 생활기록부 채우는 학생들한테 저는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돌아봐서 느낀 점은 아무리 생활기록부가 좋다고 해도 사실 고등학생이 한 걸 교수님 보면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전략이 어땠냐면 아무래도 지방에 있다 보니까 진로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차근차근 쌓아가는 걸 보여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1번 교과 활동 충실하기, 2번 책 읽기, 3번 교과 활동이랑 책으로 발표하기. 그리고 그걸 한 2학년 1학기까지 했던 걸 갖고 2학년 1학기, 2학기까지 그러고 그 다음에 좀 더 심화적인 뭐 논문을 몇 장 읽는다거나 팀을 짜서 탐구 활동을 한다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차피 엄청 잘하고 싶고 내가 남들보다 떨어진 것 같아도 거기서 거기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나아가는 게 오히려 정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지방 일반고 출신으로서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아주 훌륭한 조언 감사드리고요. 네, 그다음은 네 우리 최정현님. 일단은 제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먼저 일단 저는 일단 수시로 대학을 입학했기 때문에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일단은 1순위로는 내신을 챙기는 거. 내신은 절대
버리지 말고 혹시라도 내가 애매한 성적을 받았다 해도 버리지 말고 그냥 최대한으로 챙기는 걸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생활기록부 활동을 통해서는 제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뭐 분야뿐만 아니라 이런 게 말씀드리자면은 관련한 뭐 예를 들어서 대학교 때 배우는 내용들을 한번 좀 개론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미리 한번 예습한다고 한 번 정도는 훑어보고 오면은 조금 대학을 와서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안 배웠는데 걱정이 된다 싶으면은 한번 먼저, 굉장히 말도 어렵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이나 조금은 덜 낯설게 보기 위해서는 그런 개념들을 미리 한번 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한번 보고 우리 고등학교 교과목에 어떤 것들하고 연결이 되나라고도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네네. 네. 개론 진짜 어렵죠. 네. 자, 우리 신정민님. 혹시 질문이 그때 고등학교 때 안 해서 후회했던 거,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좀 거죠. 해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 좀 해봤으면 좋겠다. 저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네. 고등학교 때 찾았으면 좋겠어요. 약간 저 같은 어떤- 경우에는 야자가 약간 자율학습이었긴 하지만 네. 꼭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그때 이제 야자를 쬐을 때의 쾌감. 그러니까 근데 이게 스트레스라는 게 계속 누적되면은 이제 공부할수록 번아웃이 오니까 네. 가끔은 이렇게 일탈 행동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네. 뭐 스트레스 푸는 게 게임하는 거면 게임도 가끔 쉬어가면서 하고, 그렇게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요즘 친구들이 이 공부를 하느라 내신과 비교과를 챙기느라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거든요. 근데 그걸 풀 줄을 잘 몰라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쌓아놨다가 한꺼번에 터지는 친구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째도 될까요? 네, 당연하죠. 하루 정도는 네, 째는 하루 건 정도. 상관없죠. 맨날 째면 그건 그렇죠. 습관이고. 맨날 째는 건 안 되고. 그렇죠. 자, 고등학교 생활 나왔으니까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생활은 그러면 어떠했는가? 어떠했길래 쨌으면 좋겠고, 어떠했길래 대학교에게 개론을 좀 봤으면 좋겠고, 어떠했길래라고 하면 여러 가지 충실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지, 혹시 고등학교 생활은 내가 원하는 학과를 가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많이 하셨는지. 저는 네. 일반고 친구들과는 좀 다르게 외고를 나왔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수시로 대학에 입학한 케이스입니다. 네. 사실 고등학교 때는 대학 입시라는 것 자체에 그냥 큰 관심이 없어서 굳이 저는 서울 소재 대학일 필요도 없었고 그냥 부산대 뭐 적당한 곳에 들어가도 좋겠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입시에 부담이 없어서 정말 공부하고 싶은 거 공부하고 또 도전하고 싶은 거 다 도전할 수 있었어요. 뭐 네. 대회 같은 거 있으면은 뭐 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나가서 영어 토론해보고 뭐 일단 나가서 뭐 글 적어보고 그렇게 도전했고, 또 수업 시간에 잘 듣고 들으면서 생긴 궁금한 점을 찾아서 질문을 하고 그거를 또 책이랑 연결지어서 읽고 탐구하고 약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동아리 활동 어떤 거 하셨어요? 저 동아리 활동은 심리학 동아리를 했었어요. 심리학이요? 네. 오, 네. 심리학과를 생각을 심리학과 높죠. 생각을 했었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훅 들어오셨는데. 네. 그다음에 최정현님은. 일단 전 또 그 수시 활동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자율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진로 활동을 통해서도 뭔가 그 교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고, 또 그런 과목별로 해가지고 교육학적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저 사회교육과 있으니까 사회와 좀 이슈를 연관을 지어서 관련한 그런 활동들도 많이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뭐 이런 책과 관련한 그 책들도 책 독서하는 활동도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또 그런 이거 이외에도 저희 특이하게 꿈두레라는 교육과정, 그런 교육과정이 있는데 거기서 한 과목을 신청을 해가지고 그 현대사회 이해라는 과목을 심화 학습하면서 이런 사회에 대해서 조금 더 폭넓은 시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인천에만 있는 과정인가요? 아니면 그 학교에만 있는 과정인가요? 아니요. 그냥 그때 당시에는 인천시에서 했었던 거예요. 운영하는 그게 그거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네네, 그거 신청을 하면은 일단은 뭐 다른 학교 가서도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저희 서울은 콜라 캠퍼스
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거고 공동교육 과정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맞아요. 네, 네. 네. 인천은 꿈들에 네네. 우리 서울은 콜라 캠퍼스. 네. 자, 그러면 성현지님. 네, 네. 저는 아무래도 사범대다 보니까 그 말씀해주신 거에서 사회를 윤리로 바꾸기만 하면은 네. 제 생활기록부랑 똑같아서 굳이 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고등학교 때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이미지가 되게 강했어요. 제가 1학년 1학기 때는 전교 20몇 등 막 그랬는데 네네네. 그러고 이제 2학년 2학기 때까지 전교 10등대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네네네. 3학년 1학기 때 문과 1등인가 2등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그냥 저는 어떻게 했냐면 남들이 공부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잘 안 나왔어요. 머리가 먼저 별로 좋지 않아서. 네. 근데 포기하지 않는다는 지금 말은 등수를 얘기해놓고 머리가 좋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얘기하면 하는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았어요. 네네네. 근데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미지는 되게 강했거든요. 근데 그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않는 고등학교 생활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죠. 자기 인생인데. 네. 뭘 하든 그게 공부가 네. 아니어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성장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건 매우 중요한 자세인 것 맞아요. 같아요. 기죽지 않기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이러면 다 이제 말씀 중에 공통적인 사항이 있어요. 수시로 다들 지원을 하셨다. 교과나 학종으로 다들 하신 거잖아요. 네. 우리 친구들이 제일 곤란해하는,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특이에요. 네. 그러면 세특을 어떻게 해야 어필을 학교 선생님한테 해야 잘 적힐 수 있을까라는 거 하나 걱정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학과 가려면 어떤 주제 탐구 활동들을 고등학교 때 하는 것이 더 좋을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로 다시 돌아간다면 난 이런 주제 탐구 활동을 좀 하고 싶다. 이걸 좀 이어서 같이 좀 답변을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소연진부터. 네, 일단 선생님이 잘 적어주시는 거는 사실 자기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수업 잘 듣고 대답 잘하고 평소에 태도 잘하면 되는 거고 저는 키워드를 잡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주체성, 자유라는 컨셉으로 저는 3년 동안 생활기록부를 채웠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걸 해야 한다라는 정답은 없지만 자신만의 것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생활기록부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보여줘서 안 뽑으면 후회할걸? 약간 이런 인상을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약간 줏대 있게 자기 생각을 그냥 잘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특을 이렇게 써주세요라고는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어필하셨나요? 근데 저는 자랑은 아닌데 네. 원체 수업을 열심히 듣고 네, 약간 활발해서 인사 잘하고 네. 질문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예쁘게 봐주셔서 잘 써줬던 넘어갑시다. 네. 네. 자, 최재현님은. 네. 일단은 제가 했던 걸로는 뭐 교육학 이론, 교육 관련된 그런 이슈라든지 아니면 사회 관련 이슈들 그런 것들에 관해서 주로 많이 좀 탐구하고 알아보고 그걸 관련해서 보고서 같은 걸 쓰고 하는 것도 좀 여러 활동들을 진행을 했는데 그걸 통해서 그냥 단순히 했다라는 거에만 그치지 않고 내가 이걸 왜 했고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어떤 걸 느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자신의 생각 같은 것도 담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거기다가 일단은 이 주어진 것 이외에도 충실하면 더 좋지만 뭔가 본인이 더 나아가서 진짜 말씀드렸던 것도 주체적으로 뭔가 본인이 더 뭔가 내가 더 깊이 있게 탐구를 했다. 더 주체적으로 내가 뭔가 시키라는 걸 하지 않아도 주체적으로 뭔가 알아서 잘했다. 이런 것도 어필을 하면은 선생님께서 더 잘 적어주시고 더 생기부에 한 줄이라도 적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충분히 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기부를 채우는 데 있어서. 어필을 어떻게 하셨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외에 만약 선생님 딱 있다. 네? 선생님 딱 있다. 어필을. 그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이가 네. 굳이 막 그런 거를 막 알아서 하는 거 있잖아요. 굳이 선생님이 이거 해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알아서 내가 이거 주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거를 관심을 가지고 또 이거 중에서 어떤 거를 연구를 했고 또 어떤 걸 느꼈는지에 관한 걸 그런 것들을 좀 뭔가 추가적으로 본인이 주체적으로 한번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주어진 과제가 있지만
거의 더 내가 나아가는 좀 거죠. 더 네네. 깊이 있게 네네. 하고 선생님 이거 제가 알아봤더니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를 도출했네요. 네네. 라고 또 어필하고 그다음에 하다가 막히니까 이건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런 것도 어필하셨나요? 그런 것들은 뭐 질문 같은 거 드려볼 수 있는데 너무 주체적인데 질문은 드렸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모르는 거 있었으면 그쵸. 그렇죠. 그럴 수 그렇죠. 네. 네. 아니면 그러니까 뭐 생기부를 작성하는 데서 뭔가 조금 답이 안 나온다 싶으면은 선생님께 고등학교 선생님께 뭔가 또 물어보고. 질문을 한번 드렸던 적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질문을 잘 못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 네. 입장에서는 좋은 사례를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신정님. 네. 일단 주제 탐구 활동 세특 채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본인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던져 보는 게 가장 좋지만 사실 저도 아직 제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친구들이면 당연히 모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1, 2학년이면 학과에 상관없이 진짜 본인이 좋아하고 궁금한 것을 계속해서 그냥 이것도 질문 던져보고 저것도 질문 던져보고 뭐 과목은 다양하니까 다양한 부분에서 질문을 던지다 보면은 어디로 가볼까? 혹은 아니면 어디로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각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3학년 때 그거를 잘 연결 지어서 네.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는 본인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교의 홈페이지, 학과 네. 홈페이지 들어가서 1학년 커리큘럼이나 뭐 커리큘럼 정도에 보고 제목에 뭐 독일 사회와 뭐 현대 문학 이러면은 네. 이거 재밌겠는데 하면 그 제목만 보고 어떤 걸 탐구해야 할지 그걸 키워드로 삼아서 그 세특을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굳이 막 새로운 거 만들 필요가 없고 네, 날 그쵸. 대단하게 어필할 필요도 없고 내가 희망하는 학과가 생겼다 내지는 관심 있는 과목이 생겼다 그거가 연동이 될 수 있는 대학과 학과의 1학년 커리큘럼을 보고 내지는 거기서 뽑아주는 상을 보고 탐구를 해봐라. 네, 그게 가장 편하고 네. 아니면은 뭐 그냥 그 학교 교과서 내용에 있는 뭐 날개 쪽지 이런 데 보면 뭐 질문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뽑아서 책 한 권 열심히 읽고 책이랑 연결 지어서 쓰면은 책도 넣을 수 있고 내가 네. 교과서 열심히 공부했다라는 것도 세특에 녹여 넣을 수 있으니까 이제 두 개를 다 잡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요. 저 그 송현진님께서 답변해 주는 것 중에 이건 좀 물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뜬금 질문을 생각한 건데요. 아까 이제 탐구 활동을 이제 자유를 생각하고 하셨다라고 했잖아요. 네. 맞추는 것을 네. 제일 기억에 남는 본인이 난 고등학교 때 이 주제 탐구 활동 너무 좋았다. 어떤 게 있었어요? 저는 3학년 1학기 때 학교에서 하는 꿈틀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는데 네. 그 주제가 지금 뜬금 질문이라서 주제 제목 기억이 안 나는데 진짜 기억이 안 네, 나는데 어떤 내용이었죠? 네. 제 그 관심 분야 비슷한 친구들이랑 메타 교실을 만들어서 각자의 수업을 구성하는 게 있었어요. 네. 저는 그때 사르트르의 인간은 자유롭지 않을 자유만 없다라는 거에 엄청 꽂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네. 수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온라인으로. 네. 근데 그걸 보고 어떤 학생이 네. 이런 거 좀 마음에 든다. 더 알려줄 수 있냐라고 해서 제가 인간은 자유롭도록 운명 지어진 존재지만 자유롭지 않을 자유는 없다. 그래서 뭐 우리의 삶은 어떤지 돌아보고 이런 걸 하자를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원형 광장에서 네. 이야기를 했다고 들어서 메타 교실에서 원형 광장도 만들어 보고 네. 그랬었어요. 그게 기억이 납니다. 지금 말씀 사례 자체도 매우 인상적인 그래요? 부분이에요. 다행이네요. 네, 감사해요. 네, 기억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신정민님. 저는 두 가지 활동이 기억나는데 첫 번째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약간 여러 가지 철학 사상가들 행복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옛날부터 많이 언급되었던 거니까 그거를 한번 쭉 보고 나에게 행복이 무엇인가라는 걸 이제 소논문을 해서 네. 그런 거를 분석하는 걸로 나갔고 네. 두 번째로 기억나는 거는 스스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소설을 적어보고 그걸 독일어로 번역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외고니까 하는 거죠. 네.
아니면 일반고에서도 할 수 있는 걸까요? 네, 소설 적는 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외고와 일반고의 기준 없이 관심 있으면 네, 충분히 할 관심 수 있는 있으면 거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네. 독일어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계속 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학과가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최정현님. 저도 가물가물한데 일단 3학년 때 그런 사회 그 교과목 시간에 그런 어떤 그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기능론과 갈등론에 대해서 나뉘잖아요. 그걸 나뉠 때 교육에서의 기능론과 갈등론에서 어떻게 나뉘는지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본 적도 있었고 네. 또 그거 이외에도 진로 활동 시간에 그러니까 진로 활동으로 뭔가 교사에 관해서 그런 것들 한번 진로 로드맵 하는 거 설정하는 것도 한번 해본 적이 있었고 네. 또 3학년 때 했었던 그 동아리에서 했었던 수업 시연이 있었는데 저는 그 수업 시연을 통해서도 그때 한번 연습을 해보면서 어떤 수업 방법이 효과적이고 네. 또 어떻게 좀 더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조금 더 느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보고서를 이제 엮어서 이렇게 제출을 하셨고. 그쵸. 그리고 또 네. 있었고, 네. 그래서 결국엔 교육이 나한테 맞았구나라고 네네네. 또 확신을 갖게 되는 시간을 또 갖는 탐구 활동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 막간에 제가 질문을 좀 드렸던 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추천하는 도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내용이라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추천하고 싶은 도서, 소윤지님부터. 일단 저는 아까 말했던 그 윤리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랑 비슷하게 충격을 준 게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인데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갔던 사람이 쓴 책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쵸? 네, 그렇답니다. 네네. 근데 제가 그때 어떤 느낌이면 저는 되게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거든요. 네네네. 난 진짜 세상에 제일 불쌍해. 약간 이런 생각, 이거 엄마가 보고 있구나. 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요, 나가셨을 거예요. 네, 네. 했었는데, 이걸 보고 실제로 사람이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다고? 하면서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고, 뭔가 그와 동시에, 인간이 이것도 버틸 수 있으면 나도 버틸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서, 네. 좀 그것도 되게 위로였고, 저희 원동력이었거든요. 근데 보면 좀 마음이 힘들긴 해서 약간 그냥 네. 동기부여 받고 싶을 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금 동기부여 받고 싶을 때, 좀 내 자신을 좀 위로받고 싶을 때 이 책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신정민님은요? 저는 원래 토마스 만의 베니스에서의 죽음을 하려고 했는데 네, 이제 크리스타 볼프의 메데이아라는 책을 추천하고 싶어졌어요. 이유는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메데이아 하면은 막 희대의 양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거를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신화랑 그 책이랑 같이 엮어서 읽어 나가는 게 정말 재밌고 독일 문화의 근간에 이제 또 여러 신화들이 있기 때문에 네. 동문학을 시작하기에는 좋은 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하고 싶었습니다. 뭐 이게 독일어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독일어를 하기 전에 독일 문화를 이해하는 관점에서도 접근하는 거 손쉽게 접근하는 관점에서 좋다. 네, 그리고 동문학 전공을 원하지 않더라도 책 네. 내용이 워낙 재밌어요. 약간 희곡처럼 구성이 돼 있어서 그냥 네. 연극을 글로 읽는 느낌? 네. 그래서 재밌게 읽을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지현님. 저는 원래는 그 헤르만헤세의 시타르타를 추천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또 좋은 책이 생각났는데 전혀 지금 이거 짜고 친 게 아니고요. 분명히 우리가 음악 들을 때는 이렇게 얘기 안 하셨거든요. 다 정인 거 따인데 다 지금 다 바꾸고 있어요 지금. 네, 저는 얘기하세요. 일단은 그 책 제목 중에서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오. 책을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이 책이 아무래도 청소년 지금 보고 있는 대상이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아마 청소년들에게 가장 어울리지 않는 책이지 않나 싶어요. 아무래도 네. 이게 청소년 그 시절 약간 반항적인 모습과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고 이런 네.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도 굉장히 청소년들이 많은 메시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 책을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아직 우리 선생님들한테는 공법을 묻지는 않았지만 지금 우리의 아이들이 제일 많이 힘든 게 정신적 스트레스라든지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가 친구를 사귀다가 일어나는 일로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거든요. 과거에 비해 현재
이제 상담을 받는 친구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어떻게 보면 멘탈이죠. 네,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시절의 멘탈 극복법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좀 우리 친구들한테 아니면 지금 현재의 멘탈 극복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한테 좀 조언을 줄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을 좀 조언 줄 수 있는지 우리 지금 멘탈이 제일 단단하신 최정현님부터. 저요? 제가 제 자신이 멘탈이 엄청 강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먼저 뭔가를 한 것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일을 중요한 것들을 앞두는 거에 있어서 뭔가 내가 결과가 이렇게 막 실패로 끝난다. 뭔가 그러니까 뭔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으면은 그냥 최대한 잊어버리고 네. 뭔가 조금 더 다음에 더 잘해야겠다 하면서 그냥 다음에 더 잘해야겠다는 그 다짐을 통해서도 더 그 과정에서도 뭔가 얻는 점들을 찾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냥 완전히 실패다라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충분히 뭔가 얻을 수 있는 거면 찾는 것도 좋은 것 같고 또 그냥 만약에 예를 들어 너무너무 흔들린다 싶으면은 뭔가 좀 대화를 많이 해보는 것들 일단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보면서도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걸 많이 보세요? 그런 게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진짜 모든 친구들이 있지만 네. 그렇지만 뭐 좋아하는 연예인은 뭐를 본다든지 아니면 웃긴 영상들, 네. 웃긴 짧은 영상들, 릴스나 쇼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많이 아니 웃음을 그러니까 최정현님은 어떤 것들을 보시고 근데 진짜 지금 제가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런 거예요? 그것도 되고 아니면은 네. 뭐 그런 만약에 직접 실제로 아니면은 그냥 물론 가끔 화날 때도 있긴 하지만 네. 직접 야구장을 운동 경기장 직관을 가서 응원을 하면은 그 또 잘못하면 열받는데. 그렇죠. 근데 대신에 이겨야 됩니다. 그거는. 이기면 그거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거기 가면서 네. 뭔가 직접 응원도 하면 응원 소리 내면서 응원을 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죠. 사람들의 그런 에너지를 같이 받는 것들 뭔가 잡념을 떨치고 그런 네. 점도 저는 잠깐 리프레시 될 수 있는 게 좋은 것 저 같아요. 좋아하는 연예인의 가수의 콘서트장 가서 소리 지르고 좋아하는 경기에 경기장 가서 같이 응원도 하고 뭐 엄청 스트레스 많이 풀려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도 한번 산책하는 것들. 산책하면서 주변 둘러보면서 네. 그냥 잠깐 생각을 비우는 것도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푸는 방법 여러 가지를 갖고 계시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저는 참고로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습니다. 네, 보면 안 되나요? 저도 애니메이션 너무 네, 좋아해서요. 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다 봅니다. 네, 머리 비워놓고 그렇죠. 스트레스 푸는데 딱이거든요.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학부모님들 저를 이상하게 보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저랑 같이 애니메이션을 본다는 신정민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도 친구들이랑 사이가 잠깐 엇나갔던 때가 있어서 네,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서 약도 먹고 또 학교도 조퇴 계속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요. 네, 그럴 때 이제 아버지께서 또 헬스장 끊어서 네. 몸 쓰다 보면은 그냥 생각이 사라진다 해서 헬스장 가서 운동도 하고 뛰거나 아니면은 집에 들어와서 진짜 뭔가를 막 엄청 때리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옆집한테는 조금 실례되긴 하지만 진짜 스트레스 푸는 데는 직방이고 네. 그리고 현재는 또 이제 기숙사에 사니까 또 그런 거를 하면은 또 민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쫓겨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침대에 누워서 네.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히히덕거리기. 아하. 네, 그렇게 풀고 네. 또 주변 사람이 막 스트레스 받게 한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 세계에 내려온 용사다라고 이제 저를 이제 여기는 가짜 세상이야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 저 사람이 뭐라 해도 그래 난 어차피 퀘스트 깨고 돌아갈 거니까 정도로 생각을 하게 돼서 네. 스트레스를 좀 덜 받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일본어 전공하시? 그랬으면 지금 좋았을 텐데. 아주 훌륭한 덕후가.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추천하고 싶은 애니메이션이 있나요? 까마귀는 뭐 저쩌고 주군을 아무튼 뭐 그런 거 있는데 네. 재밌습니다. 네, 한번 보세요. 봐주세요. 네. 네, 자 성현주님. 전 사실 스트레스 해소법을 조언할 만큼 스트레스 해소를 잘 하는 편이 아니긴 한데 고등학교 때 저는 되게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냥 힘들면 병원을 빨리 가세요. 근데 약을 먹는다고 나아지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냥 상담을 잘 찾으세요. 그냥 그게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그냥 힘들면 빨리 상담 받아라라고 하고 싶고 저는 요즘은 그냥 되게 치이면 살았는데 저는 그냥
아, 나 연예인 팔자인가 보다 이렇게 뭔가 약간 그 제2의 장원영인가 보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 억지로 까이는 게 좀 덜 까이는 느낌이 들고 네. 아 어쩔 수 없지 이게 약간 연예인의 약간 이런 이거 유튜브예요. 약간 그런 제2의 장원영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아하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얼마나 잘 되려고 네네네. 나한테 일어나 어. 한 두 번 봐야겠다. 나 나중에 엄청 잘 될 거니까 네네. 하면서 그냥 버티는 스타일인 것 같아서 네. 사실 딱히 조언해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일단은 자기가 힘든 것들을 빨리 인정하고 누군가에게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살아가는 가족들에게나 아니면 친구에게도 힘들다라는 말은 그냥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힘들다라는 얘기를 안 하면 더 힘든 거거든요. 대화할 수 있는 건 좀 많이 대화했으면 좋겠다. 사실 그런 대화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것도 힘들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세 분의 얘기를 들었을 때는 주변에 대화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얘기를 나누는 것이 스트레스 푸는 데에도 좀 도움이 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야구장이나 아니면 무언가 두들겨 패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네, 그런 것도 운동도 큰 도움이 된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저한테 상담받는 친구들도 꽤 되거든요. 네, 저도 똑같은 말을 해요. 근데 안 믿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뜬금 질문을 또 드렸고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공부법에 대해서 많이 헤매고 있습니다. 네. 늘상 많은 매체에서 나오는 공부법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해보는데 이게 맞나?라고 고민하는 지점들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후배들한테 이런 공부법 좀 추천을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떤 공부법들을 좀 이렇게 좀 해봐라라고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건지 이번엔 신정민님부터. 네. 나한테 해주세요. 나한테 네. 해주세요. 그랬어요. 네. 안정감이 생겨가지고 네네네. 괜찮았어요. 네. 그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이제 공부를 아예 안 한 친구들 말고 좀 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솔직히 과목 편식을 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저도 학창 시절에 이과 과목 공부했다, 문과 과목 공부했다 하고 싶은 것만 했다가 아주 그냥 정말 편식을 제대로 한 사람으로서 제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은 편식하는 과목을 똑바로 해라. 나머지 과목을 잘 못해도 제가 잘하는 과목 뭐 국어랑 뭐 사회 탐구를 잘한다. 그러면 그것만 파서 그거를 최고로 만들면 나머지를 조금 못해도 눈에 좀 덜 띄어요. 그래서 근데 나머지도 물론 중간 평균은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저도 수학은 성적이 안 좋아서 뭔가 네. 조언해 줄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지만 나머지 문과 과목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를 읽고 그냥 노트 필기하고 근데 그 노트 필기를 뭐 줄글로 막 교과서를 뺏겨 쓰는 게 아니라 네. 그냥 키워드처럼 생각되는 것들을 뽑아서 이제 용어 먼저 확실하게 잡고 그 다음에 네. 들어가고 그리고 그거를 토대로 이제 계속 읽으면서 N회독을 하고 그 어느 정도의 구조가 내 머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A4 용지 꺼내서 아는 거를 그냥 그대로 백지에다가 네. 다 적어보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정현님. 일단 사실 저는 뭔가 효율적인 공부가 다들 중요하다고 하는데 효율적인 공부를 했다고는 얘기는 쉽게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무식하게 막 공부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 일단 특히 좀 영어 내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은 약간 변형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약간 암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네. 거의 아마 그 지문을 거의 다 외웠었던 그런 암기를 했었던 그 기억이 있는데 네. 일단은 그 암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게 뭔가 조금 이게 대부분은 그 지문의 약간 내용이라든지 지문의 교과서에 내용 있는 지문? 교과서는 거의 많이 출제가 안 됐고요. 네. 학교마다 조금씩 다 특성이 다른데 네. 그러니까 뭐 부교재 같은 것들이 있어요. 수업이 나가는 부교재나 모의고사 지문 이런 것들에서 출제를 많이 했었는데 그 지문들을 좀 여러 번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고 하는데 그 일단은 외우기만 하면은 또 문제에서 그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무조건 외우는 거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약간 질문에 그러니까 주제 같은 것들을 먼저 살짝 좀 적어놓고 간단한 키워드를 뽑아서 적어놓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지문의 흐름, 순서 문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신에서는 그래서 지문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약간 아래 뭐 자료 같은 아래쪽에다가 짧게 순서 같은 것도 순서대로 약간 좀 그 중요한 내용들을 적어놓는 그 흐름 정리하는 것들 그렇게 해서 저는 영어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그 3일 사회탐구는 일단은 다 모든 공부가 다 그렇다시피 네. 일단은 교과서라든지 그런 것들 기본에 충실하면서 반복하는 것들 어차피 내신 같은 경우에는 다 결국에는 시험 범위가 딱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반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거 하나 좀 뭔가 팁 같은 거 있는데 뭔가 어디 학원이라든지 학교에서 뭔가 이거 자료들을 공유해 주잖아요. 내신 네. 자료들 그런 것들을 웬만해서는 친구들이랑 공유하지 마시고 혼자 공부하세요. 혼자 보세요. 저는 왜요? 왜냐면은 또 이게 또 친구들이 친구들이 정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같이 할 수 있어도 네. 그러니까 내가 학원에서 받은 뭐 자료들이 있다 네. 그러면은 웬만해서는 네. 거의 공부 사실 혼자 하는 것도 맞고 네. 굉장히 괜히 공유했다가 또 내신 같은 경우에 이게 있어서는 그쵸. 친구들이 더 잘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웬만해서는 그런 것들은 공유하지 마시고 혼자 네. 보는 걸 저는 굉장히 권장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스카는 혼자 가십시오. 근데 진짜 공부는 혼자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친구들이랑 같이 간다 하면은 네. 한 번 이야기꽃을 피우면은 절대 끝이 없기 없어요.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남자애도 서로 게임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거의 항상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 가면 항상 혼자 갔던 것 같아요. 아, 네. 아, 이것도 매우 좋은 공부 자세예요. 네. 자, 성현지님. 일단은 저도 무식하게 혼자서 공부를 했던 타입이긴 한데 네. 저는 수학을 되게 잘했어요. 수학 잘하기 힘들잖아요. 네. 그 진짜 특이하게 문과인데 수학을 진짜 잘했거든요. 제가 물론 문제집을 많이 풀기도 했지만 수학을 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수학 원리를 완벽하게 파악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완벽한 파악, 그 개념 원리 배우잖아요. 네네. 저는 그 개념 원리를 진짜 다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 근해 공식이 나오는 이유를 제가 네. 납득할 때까지 스스로 풀이를 했던 거예요. 아. 그렇게 하니까 저는 변형 문제가 나와도 저한테는 네. 너무 쉬웠어요. 그러니까 그 기반을 아니까. 그래서 저는 수학 공부할 때 항상 원리를 진짜 중요시해서 개념 원리를 제일 열심히 해라. 왜냐면 결국 문제집은 다 똑같은 형식의 기출이 나오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원리를 알면 사실 수학을 틀릴 일이 없어요. 저 막 수학 시험에서 하나 틀리고 그랬거든요. 물론 수시였지만. 네, 물론 네, 수는 네. 아니고. 네. 그래서 원리 중요하게 하면 좋겠고 탐구는 제가 탐구도 좀 잘했어요. 근데 제가 과학 탐구는 정말 못했고 사회 탐구를 정말 잘했는데 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저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선택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과학 탐구를 내신에서 선택을 했다가 둘 다 4등급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사회 탐구를 선택했을 때는 심지어 다른 학생들보다 보는 시험 과목 수가 3개가 많았는데 네. 6과목 중에 그러니까 공통 3과목 말고 6과목 중에 하나 빼고 다 1등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탐구가 다 1등급이어서 네. 그래서 저는 물론 인원수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선택 과목을 택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좋아하고 잘하는 과목들은 과목 선택 매우 중요한 건데 네. 그런 걸 우선하는 건 맞다라고 생각은 해요. 인원수가 적어도 1등을 못 할 수도 있고 네. 인원수가 많아도 1등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잘 배우고 잘 풀어낼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여러분의 학습 루틴이 어떤지가 좀 궁금해요.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학습 습관이라고 하죠. 나만의 일주일의 학습 습관이나 자기주도 습관이 있었다면 어떻게 생활을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성윤지님부터. 저는 너무 무식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네. 그냥 그러니까 독서실 오픈 시간이 9시니까 9시까지 독서실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한 8시에 일어나서 전 밥을 먹고 그냥 바로 가서 집 앞에 있거든요. 독서실이. 네네네. 뛰어가요. 네. 근데 가방이 무거우니까 좀 덜 뛰어가고 네. 점심때가 되면은 또 나와가지고 이때 가벼우니까 진짜 뛰어가요. 그래서 밥을 진짜 빨리 먹고 TV, 핸드폰 절대 안 켜고 막 네. 밥을 한 15분 만에 먹고 또 뛰어가서
공부하고 네. 저는 최대한 많이 하려고 했었어요 공부를 학창 시절에도요? 학창 시절에요. 학교 시절에도. 네, 근데 네.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하지 마시라. 네. 네. 좀 더 효율적으로 하시라. 네, 네. 뛸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다. 알겠습니다. 네. 최정현님께서는 네. 저는 일단은 학기 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시험 기간 네. 이럴 때는 주로 만약에 시험 기간 때는 만약에 졸리지 않다 그러면은 그냥 학교에서 할 일들을 어느 정도 끝내놓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끝내고 만약에 못한 것들을 다 집에 가서 학원이라든지 그런 거 마치고 집에서 좀 해놓게 했었고, 근데 만약에 진짜 너무 피곤하다 싶으면은 아예 그냥 학교에서 그냥 거의 자습 시간이 많이 주어졌을 때 거의 잠을 자면서 네, 보낸 적이 있었고, 너무 졸리다 싶으면 억지로라도 잠을 참지 않고 그냥 저는 그냥 일단 조금이라도 자놓는 거, 저는 그게 오히려 더 나중에 일어나서 더 공부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긴 했는데, 또 일단은 저는 뭔가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 이렇게 고정적인 데를 한다기보다는 네. 이게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은 그게 또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환경을 바꿔가면서 어떨 때는 독서실, 어떨 때는 스터디 카페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거나 네. 아니면은 학원 자습실을 이용하거나 그런 식으로 환경을 많이 변화를 줬던 것 같습니다. 다들 또 스타일이 다들 또 다르시네요. 네. 우리 아이들이 학원도 이용하고 과외도 이용하고 인강도 이용을 하잖아요. 네. 각각의 스타일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러면 또 그런 것들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순공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애들이 갈등을 한단 말이에요. 학원을 줄이고 순공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할까? 어떻게 할까? 네. 이런 의견에 조언을 준다면 우리 최정현님부터. 일단 본인한테 맞는 공부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네. 또 학원이 맞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인강이 맞는 사람이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본인마다 특성이 다 달라가지고 네. 일단 본인이 여러 방법을 해보면서 가장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네. 신정민님. 저는 수학 같은 경우만 학원을 다녔는데 네. 왜냐면 수학은 제가 워낙 싫어하는 과목이니까 돈을 지불했다는 그 느낌이 안 내면 네. 구속이 사라진다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수학은 일단은 학원을 다녔고, 또 질문하기에는 수학은 또 학원이 편한 것 같고, 나머지 사탐이나 이런 거는 뭐 요즘 인강, 뭐 임정환 선생님, 이지영 선생님 아주 잘 돼 있으니까 사탐은 이용을 하는 게 좋고, 저는 국어랑 영어 같은 거는 따로 인강을 이용하지 않았고, 네. 또 이제 많은 분들이 학원이랑 인강 봤다고 공부했다고 착각하는데 그거는 공부가 아니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열심히 남은 시간을 문제를 풀어본다거나 하면 됩니다. 명언이세요. 인강 보면 애들이 본 걸로 공부했다고 생각하는데 보고 나서 복습을 해야 되는 게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그렇죠. 인강 본 거거든요. 네, 근데 그냥 보고로 땡? 나는 이 강사님이랑 열심히 잘 공부했어. 설명 잘 들었어 하고 끝내는 친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좋은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소연지. 저는 셋 다 굉장히 활용을 했는데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 저는 그러니까 수시파였잖아요. 네. 선생님의 특성을 좀 파악했어요. 이 선생님 수업은 진짜 아니다 싶은 거는 사실 사범대 다니면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수업 안 듣고 그냥 인강 들었고요. 네. 그리고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가 중요하면은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선택적으로 듣는 좋지 않은 학생이었고, 네. 근데 저는 거의 다 인강이랑 수업을 둘 다 활용을 했어요. 다 끊어놓고 진짜 이해 안 되는 거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선생님이 시원치 않게 말씀해 주신 다음에 인강을 빌렸고, 네. 그리고 저는 좀 연약했어요. 마음이 연약해서 나는 학원을 다녀야만 해 해서 무조건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가야 하잖아요. 네네네. 끝내야 하고. 네. 그래서 저는 학원에 약간 강제성을 의존했었거든요. 그냥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껴서 학원을 다닌 것도 네, 있는 네. 건가요? 그리고 혼자 하면은 저는 네. 너무 불안해서. 그러니까 근데 보니까 안 다닌 애들은 진짜 한 번도 안 다니고
잘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각자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그리고 수시팟이라면은 선생님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과목을 싫어하거나 그 선생님 싫어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럼요. 네네.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이런 한마디는 꼭 하고 싶다. 나만의 마지막 조언을 한다면 네 신정민부터 네. 일단은 학생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많은 학생들이 대학 입학을 목표로 공부하면서 이제 굳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필요 없는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게 대학 입학이 끝났으니까 지금에 와서야 할 수 있는 말이겠죠. 근데 대학은 많은 돈을 써가면서 스트레스를 살 만큼 이제 가치 있는 공간도 아니고 앞으로 이제 달려나갈 길이 많은 저희의 평생의 목표도 아니에요. 어딜 가던 평생 연구한 교수님에게 수업을 받고 내가 공부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대학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이제 궁금한 거를 찾고 스스로 도움 받고 스스로 생각하고 또 모르면 도움 받고 이제 주체가 대학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돼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은 이제 아들 딸들 공부 안 하시면은 이제 우리 아들 딸 이제 또 뭐 학원 하나 더 끊어야 되는 거 아닌가, 쟤 안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쓸데없는데 돈 쓰면 안 되죠. 이거 돈이라도 아껴야 됩니다. 네, 네. 돈이라도 아끼시고 그 아들 딸 분들도 언젠가 본인이 약간 위기감을 느끼면은 하게 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까지 그냥 믿고 아들 딸 분들을 지지해 주셨으면 한다. 네. 정신 못 차리면 그럼 본인 인생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렇죠. 그렇죠. 네, 뭐 거기에다가 뭐 계속 돈을 부으는 거 아니에요. 돈 아깝잖아요. 오히려 그냥 부부끼리 놀러 가시고 그쵸. 그러시면 되는 거죠. 그쵸. 네. 자, 너무 냉정한 조언 감사하고요. 네. 자, 다음은 송윤진님. 저는 진짜 항상 하는 말인데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고 싶은 말이 비교는 정말 인생에서 가장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느꼈던 게 저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되게 제가 질투했던 열등감을 느꼈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 친구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 친구는 모든 측면에서 저보다 잘나 보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도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이제 대학교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요. 사람들의 총량은 꽤나 비슷하다라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월등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거는 너무너무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진짜 각자는 다 장점이 있고요. 모두가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는 진짜 쓰잘데기 없는 짓이기 때문에 인생에서 갖다 버리시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자기의 삶을 밀고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렇게 살아서 세계 평화가 빨리 이룩됐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네. 결론은 세계 평화로. 네, 감사합니다. 최정현님. 일단 먼저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로는 일단은 대부분 다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대학이라는 최종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입시에 열중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직접 어쩌면 저의 경험에서 우러러 나오는 말이기도 한데 대학이 최종 목표가 아니고 그 이사 사실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거기서 부터가 시작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학이라는 최종 목표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본인의 조금 더 미래를 생각하면서 좀 더 먼 미래를 조금 바라봤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은 또 워낙 지금 한창 나이를 봐서는 아직 충분히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구속받지 않고 정말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많은 꿈을 찾고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자기 자식을 믿어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고 또 너무 자기 자식이 그러니까 본인의 이런 만족, 욕심이랑 이런 것들은 충족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강요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는 절대 안 되고요. 이거는 학부모의 인생을 자식은 학부모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자기 자식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는 게 맞고요. 그렇다고 뭐 어느 정도는 너무 삐뚤어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도 저는
그것도 필요하고 또 음. 일단은 학부 자식과도 많은 소통을 나누면서 그런 식으로 좀 자기 아이가 학생이 조금 더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런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많이 시니컬한 소감들을 주셨는데 아마 이건 시대가 좀 지나면서 아이들하고 학부모님들하고의 소통이 많이 사라져서 서로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것들이 많이 부족해져서 그거는 서로 또 부족해졌다라고 인지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얘기해 주신 것 같고 아이하고 부모하고 제일 사랑이 넘치고 소통이 많았을 때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거든요. 네, 그 이후로 아이가 급성장하면서 친구들 좋아하면서 소통이 멀어지기 시작하고 부모님 입장에서도 야 이제 육아는 끝났다라고 하면서 네, 자유로운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다들 결과만 보고 만나서 잠깐만 얘기하는 시간밖에 안 갔다 보니 좀 어려움들을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네. 이 기회에 내가 내 아이와 내가 내 엄마와 아빠가 서로를 내 마음을 잘 이해 못한다라고 하면 본인도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 용기를 내서 왁자지껄하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으로도 얘기를 해주신 게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